심사합니다. 당시에 많이 가지고 가면할수록 잘올 때는 한 번 때문에 올 때는 그냥 가면할수록 이게 그래서 저는 그저 스톱북에 순간 많이 쓸 때 많이 그게 그냥 네, 35분이 돼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먼저 잠깐만요. 네,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플레이리스트도 제가 그냥 맞춰서 틀었어요. 왠지 여러분들의 그 향수를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근데 아련한 기억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그 옛 연인들한테 불러줬던 노래 특집으로 제가 맞을 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음악까지 신경을 씁니다. 음악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시간 초반은 일단 동영상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이력 때문에 아주 심화가 됐는데 교장 선생님은 일단 별명부터 안 나왔어요. 제가 1학년 때 쌤 조회를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고백입니다. 이런 시기를 우왕질팡하면서 보내면 안 돼요. 우왕질팡이 섞여요. 우왕질팡이랑 갈팡질팡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왕질팡이라는 별명을 이 교장선생님은 상식이 부정한 콤플렉스여서 말씀 도중에 명언 등을 인용하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레전드로 그냥 실수담에 빵빵 터졌어요. 한 번은 우왕질팡 교장선생님께서 전체 교회 시간에 우왕질팡을 우리가 학교를 빛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논조로 이야기하다가 또 특유의 명언 표현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은 앤디 워홀의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멋지게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 왜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유명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아이씨,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죠? 주변에서 지금 수많은 적이 있어요. 야, 저런 병원 있어? 똥을 싸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지? 싸다. 그럼 나는 하루 종일 박수를 그리고 또 우왕질팡 하는 거 아니야? 똥 싸면 박수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집에 조카 똥 싸면 박수 치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란에 교장 선생님은 강한 지원을 했지만 다시 여기를 축하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재밌으라고 제가 농담한 거예요. 재밌으셨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 똥을 싸라. 유효에 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순간을 소리가 진짜 들지 않았어요. 야, 똥 싸면 유명해진다고? 야, 진짜 그런 거 있는 거야? 뭐 사람들 많은 그 서울 한복판에 똥 싸면 유명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가? 이쯤 되자 학생은 멘붕에 온 것 같았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횡설수설하게 되겠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저기 차려! 저기! 야! 사방이만 내가 머리부터 빌려놔! 그래도 엄마 머리부터 고개 돌리고 머리에 막 바로 나서 해봐! 옆으로 나면 엎드려 보죠! 다시! 일단
아저씨 아니지 저한테 차려 요리를 해주고 박수를 받으면 되게 똥을 싸 선생님은 이 한자 명령 박사에서 우악길파하셨고 그 이후 논사 같이 그러시는데 교장 선생님은 명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네, 재밌죠. 그 교장 선생님도 어쨌든 선생님이잖아요. 그 들으시는 조회할 때 이제 들으시는 분한테 훈화 말씀을 하시는데 명언병에 걸리셔가지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랑 좀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 이런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강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까지 유치원 쌤도 있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교수님도 있었을 테고, 또 직장 오셔서도 멘토분들이 하시는 강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다 통틀었을 때 최악의 강사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똑같은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조별 프리처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포스트잇 하실 필요 없이 쭉 얘기를 일단 나누신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그냥 써주세요. 그냥 써주시고, 써주신 다음에 아마 이런 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하는 최악의 회식 문화를 만들어 보자예요. 오히려 이거를 역발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오히려 최고의 회식 문화를 만들어 보자보다 최악의 회식 문화를 만들어 보자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회식 문화를 만들어 보자 되게 약간 좀 뜬구름 잡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최악의 회식 문화를 만들면은 이런 것만 안 해도 괜찮은 회식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자 해본 거는 최악의 강사들은 좀 생각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최악의 강사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을 나는 적어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처음부터 최고의 강사가 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쭉 한 다음에 투표를 했어요. 구성원들이 이런 회식이 진짜 최악이다. 투표 많이 받은 게 뭐 밤새도록 마신다, 열애는 절대 없다, 개인 약속 없고 무조건 참가다 이런 회식이 최악의 회식이라고 뽑혔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는 회식부터 만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 나누신 다음에 이런 강사 진짜 최악이었는데 쭉 특징을 써보시고 여러분들 그 테스트통 안에 보시면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있는데 개인당 2표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2표씩 행사를 하면서 조안해서 이 특징이 난 제일 약간 인상 깊다는 특징을 투표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써보신 다음에 투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시 5분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최악의 강사. 네, 최악의 강사의 특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경험한 최악의 강사의 특징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 시간을 잘 중도 시간을 안 지키는 강사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서기분께서 한번 쭉 써주세요. 조원들 의견 막 의견내시면 됩니다. 대학교 때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정면인데 자기 분야가 세계 분야를 정해서 그거를 그걸 다 얘기해 주고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담을 하겠어요. 이게 학생들 한 90명 있었는데 다 연담을 하면서 선배들이 연담 때 양주를 제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은 뭐 알아서 쓰이는 걸 갖다 낸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을 나오면 선물이 마음에 들면 A다. 그래서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연달아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시고 써주시면 투표까지 제가 얘기하고 쓰는 시간은 3분 정도 드릴게요. 또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길게 말하냐,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톤 변화를 아주 부드럽게 가시는 시험 치는 거. 훌륭한 판사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기계처럼 하시면 잘 돌리게 돌리게. 하대하는 느낌을 그런 거죠. 장난치 않나.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하는. 저희가 그냥 바로바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문장 설정하시고 아니요 학생들 점심시간을 되게 주는 시스템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 엄청나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엄청나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 사적인 거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 빠져서 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맞아. 자기 분야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와 상관없는 내용을 주로 많이 하는 질문 시켜서 대답을 했는데 혼내는 거. 참여 있는데 혼내는 거.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당 2개씩 한번 조 안에서 나오는 의견에다가 개인당 의견을 개인당 투표를 한 2표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좀. 너무 적용돼. 숙제 많이 주는 것이다. 그대로 못 하는 거. 투표가 다 된 조는 옆에 벽면에 붙여주세요. 옆에 벽면에 붙여주세요. 개인당 2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는 말씀이시죠? 네. 투표는 개인의 기호니까 생각하시는 특징 중에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런 내용을 투표 2표씩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렇게 5개 잘 보면 안 돼. 네, 두 개씩 하면 안 되지. 최악. 강의와 상관없는 내용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원견을 쳤어요. 투표까지 해서 1분 뒤에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목소리가 작아. 직장에서 숙제 먹어. 네. 옆에 한번 붙여주세요. 그러면 다 붙이셨네요. 이제. 붙인 다음에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붙이신 다음에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분들 투표하는 동안에 한번 제가 다른 조분들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발표 안 하고 제가 한번 어떤 의견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에서 책의 내용을 그냥 교환의 내용을 읽기만 하는 거겠죠. 그죠? 읽기만 하고 그 내용만 뭐 강의를 딱 하는 게 아니라 내용만 주구장창 읽는다 그런 느낌이고 면담 시 수를 요구하는 무슨 의미죠? 지금 뭐예요? 그 사조인데요. 그 특정한 그 교수님이 선배들이 조건을 해준 거예요. 그 교수님하고 면담할 때 좋아하는 걸 사가면 그 과목은 A다. 아 로비 같은 옛날에 꽃이 챙겨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강사가 되게 안 좋다가 의견이 제일 많았고 다른 건 뭐 톤의 변화가 없고 좀 단조로운 강사 친근함의 표현이라서 욕을 갑자기 때려박는 이런 분들이 알고 계시는군요. 이런 건 투표가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본인만 아는 단어로 뭐 눈높이 안 맞추고 막 그런 전문성 있는 단어로 막 얘기하면서 청중은 이해 못하는데 그냥 막 넘어가는 강사 얘기하시는 것 같고 3조는 어떤 얘기 나왔나? 3조는 늦게 끝내주는 강사들 이게 되게 그죠? 저한테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시죠? 졸리게 강의하는 강사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강의하고 수강생을 혼내는 강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과도하게 시키는 강사 숙제 내주는 강사는 저 보고 얘기하고 제가 계속 시리네요 보면서 괜히 이 실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3조를 한 것 같은데 4조는 전달력이랑 상관없이 조용하고 나간다 갔다 얘기만 하는 강사 책만 보고 아까랑 비슷하네요. 읽기만 하는 강사 잘난 체 하는 강사 막 자기 잘났다고 막 드러내면서 나 전문성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 어필하는 강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 없이 질문만 하는 강사 이것도 저 들으려고 하는 다음 과정부터는 이 실습을 없애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숙제 이것도 저도 안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재를 읽기만 단순히 읽기만 하는 강사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시간이 넘어서 오버되는 강사 그리고 자기 자랑 비슷한 애들이랑 자기 분야가 아니고 강의 자체가 지금 내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강사로 뽑는 그 특징들이 좀 어느 정도 카테고라이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나왔던 의견들을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시간 늦게 끝내주고 교재를 단순히 읽기만 해서 그냥 계속 주입식 교육만 하는데 딱히 강의가 전달력도 없고 그리고 톤도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좀 지루하고 졸리고 잠도 안 깨고 이러고 막좀 보상도 딱히 없고 교육 참여에 대한 그리고 늦게 끝내주고 이런 강사들의 특징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온 이런 강사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최대한 이런 걸 피하는 식으로 초반 좀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도 지금 이번 오늘 얘기를 통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을 할 때 역발상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최고를 찾는 것보다 최악부터 찾은 다음에 그거부터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 방식도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걸 실습에서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아까 뭐 전문성을 계속 전문성만 내세우는 강사를 아까 몇몇 분들이 몇몇 조에서 특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좀 이거랑 약간 일맥상통을 합니다. 스타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선수라고 보면 되겠죠. 스타 선수들이 스타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예가 있었죠? 엄청난 스타 선수였는데 홍명보가 제일 기억나죠? 얘기해 주시면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홍명보도 지단은 되게 성공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3연패도. 차범근도 뭐 그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 또 그죠 맞아요. 제가 클린스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클린스만이 우리나라에서 그죠? 엄청나게 많이 지탄을 많이 받고 왔는데 선수 시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시절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클린스만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였다고 하는데 스타 선수가 스타 지도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관련된 영상 한번 볼까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눠 A그룹에게만 사람들이 잘 아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A그룹과 B그룹에서 한 사람씩 짜르지요. A그룹은 들었던 노래의 리듬을 책상에 손으로 두드리게 하고 B그룹은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그 노래 제목을 맞히도록 했죠. 자, 시작할게요. 잘 맞춰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노래야. 에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 노래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알겠어. 실험을 하기 전에 두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정답을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더니 50% 정도를 예측했는데요. 실제로는 겨우 2.5%만이 노래 제목을 맞췄습니다. 게다가 120곡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단 3곡밖에 맞히지 못했죠. 손가락 리듬을 친 사람은 익숙한 노래가 듣는 사람이 무슨 노래인지 쉽게 알아차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1989년 조지 로엔스타인과 콜린 캐머런 그리고 마틴 웨버 세 명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좋은 선생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스타 선수들이 스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식의 저주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자기 눈높이로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계속 진행하는 답답해하고 좀 짜증내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 뭐 클린스만도 똑같지 않았을까? 자기 선수들 이게 왜 안 돼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수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선수들도 답답해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게 그 직무교육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직무교육에서도 왜냐면 직무 숙련자이신 여러분들께서 수강생분들 이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직무 숙련자에 해당하시니까 사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직무 숙련자가 이제 전달할 때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잘 눈치채지 못하고 아예 초심자한테 전달할 때도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안다는 베이스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은 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물어보기 좀 부끄러워. 이것도 모른다고 뭐라고 하려나? 라고 이런 베이스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교육 때 특히 이 지식의 저주의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직무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운 거 같으면 차라리 용어집을 따로 만들어서 용어 같은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약어 같은 거나 산업에서 이제 플랜트 산업은 또 너무 이제 약어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만드셔가지고 그 사전에 배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식의 저주를 좀 해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식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셔서 좀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엘리자베스 뉴턴은 재미있는 실험을 네. 그래서 스타 지도자가 되려면 아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스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또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눈물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 이거야말로 나를 위한 일자리네. 졸업 안 할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최고의 스펙에 고퀄리티의 강의를 장담할 수 있는 실력자죠. 저는 스펙은 좀 부족하지만 아이들 눈높이로 가르치는 건 자신 있어요. 퀄리티하고는 요즘 초등학생도 강사 스펙 따지는데 할 수 있겠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강의로 결정하지. 저 사람 모두 공개 강의하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잘했어요. 특목고 시험 합격은 경석세, 토익 스피킹 만점, 토플 만점도 경석세, 우리 모두 다 같이 경석세. 내 선택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공선생으로 하지. 네, 아까랑 또 비슷한 느낌이죠. 이게 뭐 서경석을 이제 타겟해서 이제 캐릭터화를 했는데 뭐 서울대 나오고 영어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강사 당연히 직무적인 전문성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학습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학습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춘다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 지도자가 눈높이를 못 맞추기 때문에 스타 선수가 눈높이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스타 지도자가 못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실력도 있으시겠지만 그 전에 학습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지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자 분석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은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뭐 초등학생들 영어 배우는 분들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잖아요. 성인 학습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스스로 이제 성인 학습자잖아요. 성인 학습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장표를 만들어봤는데 성인 학습자에게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이 이제 5가지 특징인데 말콤 셰퍼드 노울스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성인 학습자들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고생, 초중고생이랑 좀 다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좀 머리도 크고 좀 성인이 됐으니까 좀 그 원래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초중고생들이랑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이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되게 이기적이고 성인 학습자들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되게 말이 많아요. 되게 수다쟁이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걸 원하지 남한테 가르침 받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지독하게 되게 현실주의. 왜냐면 현실을 맞닥뜨리면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주의적인 좀 냉소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되게 동치만 걷지 되게 아이처럼 있다고 하고 교육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교육 뭐 중요해 이렇게 좀 반응하는 분들이 성인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네. 좀 약간 일반 학생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인 초중고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좀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좀 다루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이제 많이 크고 다 자라는 성인 학습자들은 저런 5가지 특징을 보이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부분에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을 좀 이 5가지 특징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살짝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포인트는 약간 그 성인 학습자는 자기가 삶과 일이 되게 바쁘고 바빠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육할 때 이거 당신 커리어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를 설계하다가 말씀을 하실 때 이거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베이스로 많이 깔아주시면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수다쟁이인 거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통 변을 읽을수록 고개를 수그린다라고 얘기하는 명언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변을 읽을수록 고개를 쳐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을수록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도 되게 말이 많은 편인데 막 이렇게 조별 실습하면 서로 이제 말 많이 하고 싶고 자기 경험을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수다쟁이인 부분을 저도 이제 계속 실습을 하고 있는데 실습을 많이 넣어서 자기를 막 수다 떠는 걸 막 교육에 녹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해주다 보면 경험에는 되게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공유될 수 있게 경험 공유의 장이 이루어지게 수다쟁이 분들이 그런 경험 공유의 장이 이루어지게 실습 위주로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한테 막 가르침 받는 것보다 스스로 학습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워크시트를 만들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목표 같은 걸 찾아가고 맨 초반에 학습 목표도 저희가 같이 이제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 실습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실주의자는 이게 또 되게 지금 현실이 이제 많이 각박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교육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교육 말고 즉시 웬만하면 되게 머리 시점이 아니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때 딱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만들어주시고 덩치 큰 아이는 뭐 아까 얘기했던 나 교육 안 들었네요.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런 거는 좀 어떤 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다뤄주시면은 성인 학습자들을 좀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성인 학습자 특징을 좀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교육 하시면은 이런 분들 성인 학습자들을 이제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사내교육이잖아요. 사내교육. 아까 얘기했던 성인 학습자의 5가지 특징을 좀 그 5가지 특징을 잘 이용해서 강의를 설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내교육을 그거에 좀 적용해보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내교육은 단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슈를 다양한 교수 기법으로 다루어 스스로 성찰하도록 해야 한다. 네, 아까 그 5가지 특징을 좀 녹여본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내교육은 특히 사내 직무교육은 현업에 바로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시고 꼭 필요한 이 사람들이 이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터치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슈를 주제로 하셔서 좀 약간 딜리버리가 잘 전달이 되게 다양한 교수 기법으로 다루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거 진짜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주제로 해서 잘 교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철저한 강의 준비가 되게 필수일 거고 철저한 강의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가 교수 설계 그리고 교환 작성 그리고 교수법 그리고 내일 배울 러닝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을 기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내 강사에게 필요한 자질 역량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 거랑 좀 비슷한 톤의 실습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넘어가서 제가 바로 결론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기 위한 저의 어떤 교수 설계는 점심시간 확보를 위한 교수 설계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습자들의 동기부여 제가 말씀드렸죠. 성인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저의 교수 설계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실습은 아까랑 좀 비슷한 톤인 것 같아서 넘어가고 훌륭한 사내 강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기개발 습관이랑 소통과 공감 그리고 내용 구성력입니다. 자기개발 습관은 뭐냐면 꾸준히 이제 노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 교육은 보통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직무 교육이잖아요. 직무 교육에서 뭐 다른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직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 지식 전달. 그거 전문성.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문성이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딱 수강생들이 느껴지면은 이 사람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자기개발이라는 거는 전문성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강사를 하시면서도 꾸준히 강사를 하게 된 위치에 됐으니까 나 이 정도면은 직무 전문성 완전히 갖춘 것 같다. 왜냐면 조직에서도 날 강사로 유명하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그냥 교육이나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이제 자기개발 하시면서 전문성을 꾸준히 유지를 시키시는 게 신뢰도도 높아지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자세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항목이니까 자기개발 습관을 꼭 들여주시고요. 그리고 소통과 공감은 계속 교육생의 참여를 계속 해달라고 좀 조장을 하고 교육생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통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여러분들 가시면은 일방적으로 교육 전달만 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중간중간에 좀 물어봐 주시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그리고 현업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힘드셨죠? 이런 식으로 좀 공감도 능력해 주시면은 라포 형성도 되고 교육생들이랑 라포 형성이 된 상태에서는 교육생들이 훨씬 더 교육에 잘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 내용 구성력은 그냥 명확히 나와 있는 대로 교환을 잘 만드는 겁니다. 교환을 학습자가 공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잘 엮어서 어려운 단어죠. 스토리텔링이 잘 되게 교육생들한테 딜리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구성력까지 다 갖추면 훌륭한 사내 강사에게 세 개 덕목이 딱 합쳐지면 완벽한 사내 직무 강사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죠? 이렇게 글로 써놨자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이 있는 것을 유쾌하게.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하게 된 문장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서 직무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과정 준비하기 부분인데 과정 준비하기 부분 초반에 앞에 살짝 다루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과정 준비하기. 앞에는 첫 번째 파트가 이름이 뭐였죠? 파트 1이 뭐였죠? 과정 시작하기. 과정 시작은 그 강사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식으로 최악의 강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이런 교육을 설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과정 준비하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하기 전에 어떤 강의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워크시트에도 있습니다. 교육 프로세스 에디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테이블 정치 체크한 거 다음에 에디라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 교육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체계 프로세스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얘기가 교육 체계가 에디 체계거든요. 에디 체계는 앞에 영어 단어의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에디라고 해요. 그래서 사전 분석인,
어널리시스, 과정 설계, 디자인, 과정 개발, 디벨롭먼트, 강의하는 거,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평가, 사업 평가, 이밸류에이션까지 해가지고 에디 모형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쭉 이게 타임라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리얼 순이니까 이 순서대로 쭉 다 한번 훑을 거예요. 이걸 다 훑고 끝낼 거니까 이 과정 준비하기의 단계는 이 초반 3개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과정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과정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분석은 무엇을 사전 분석하는 걸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거를 사전 분석하는 걸까요? 답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학습자 분석. 좋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학습자의 이해 정도. 이해 정도.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환경. 네, 환경. 어떤 걸 알고 싶어하나. 어떤 거 니즈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있나요? 학습자의 평균 연령. 평균 연령. 아, 좋습니다.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결이 맞으시네요. 네, 저는 42세로 맞췄습니다. 테이블을 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안 나왔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얘기해볼게요. 저는 성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별. 건설회사가 성별이 엄청나게 안 맞는 회사긴 한데 그 여자 그 수강생분들이 들어오시면 무조건 한 조에 한 명씩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조랑 그런 조랑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되면 보통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되게 오래 했는데 신입사원 교육하면 어떤 기수는 여자가 되게 부족하게 들어오는 기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조는 이제 그 조가 이렇게 세열이면은 가운데에 여자분을 넣어야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저는 이제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양 옆에 조는 그냥 실습할 때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다 예, 성별을 좀 최대한 맞추는 거가 교육 효과에 좋겠구나 이런 걸 제가 고려를 하는 거. 뭐 복잡한 얘기지만 아무튼 사전 분석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되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건데 교육 이제 해야 되는 학습자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교육 상황이라는 건 아까 환경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육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할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이렇겠죠. 학습자들의 객관적인 특성. 이 사람들이 직위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호칭이 통일화가 되지만 그래도 뭐 C1, C2 이런 게 있잖아요. 연차 같은 것들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C1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랑 C4나 C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육이라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알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나이랑 이런 것들을 직급을 보고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골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요. 연령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령, 뭐 성별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강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약간 유머를 무리수도 되겠다라는 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괜한 유머 했다가 연방 맞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계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 분석을 하시면 강의하실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습 니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 직무교육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강의하시는 그 직무교육에 들어와서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지 학습 니즈가 어떤 거 있는지 이제 명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게 어떤 수준이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하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개인의 니즈랑 조직의 니즈랑 어느 정도 얼라이먼트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변호사님 와 계신데 법무팀에서 하는 그런 계약관리 교육을 전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사적으로 할 때 뭐 플랜트에서 할 때도 있고 인프라에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본부에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그 교육해야 되는 내용이나 어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자들이 어떤 계층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좀 분석하는 게 강의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 상황은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교육인지를 미리 아셔야 될 테고 남촌일지 아니면 용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사 어떤 소회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육장의 시설은 어떻게 뭐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뭐 여기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됐는지 뭐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인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시간을 몇 시간 교육을 할 건지 오전 오후 때 어떤 교육인지도 미리미리 이제 사전에 분석하시고 교수를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잘 나눠서 분석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10분 드렸으니까 이번 또 15분 또 보전을 해야겠죠. 10시 14분이니까 10시 반까지 쉬시고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